안녕하세요. 한영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파일 문제 오픈해 주시고요. 기본 작업 1번 시트 탭에서 1번 문제는 문제를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1부터 J1 영역은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줍니다. 자, 글꼴은 홈 탭에 있는 글꼴 부분에다가 HY 경고 D라고 써주시고 엔터. 크기는 18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됐죠? 자, 일행의 높이니까 일행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행 높이에다가 30을 입력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면 행 높이가 30으로 조절됩니다. A3부터 J3 필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셀 스타일은 홈 탭에 스타일에 있어요. 여기에서 확장을 눌러주시고 제목 및 머리글 제목 4예요. 제목 및 머리글에서 제목 4면 요게 되겠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서식할 건데요. 코드 번호 이 부분이에요. A4부터 A13 이 영역은 자, 여러분들 숫자 앞에다가 CD를 넣을 거고 숫자 뒤에다가는 마이너스 K 요거를 넣을 거예요. 항상 표시되도록 해라. 그리고 숫자는 세 자리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 1이 입력되어 있으면 이와 같이 표시되도록 지정해달라 요거죠. 숫자는 세 자리예요. 자, 그러면 범위를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워주시고요. 앞에다가는 대문자 KD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숫자는 하나, 둘, 셋 이와 같이 0을 3개 쓰면은 001 이렇게 세 자리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따옴표하고 마이너스 대문자 K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앞에는 KD 마이너스 뒤에는 마이너스 K 숫자는 세 자리. 그래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C4부터 요 이메일 부분인데요. 요 이메일에다가는 뒤에다가 골뱅이 사이버.kr을 co.kr을 하래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문자 뒤에다가 어떤 문자를 붙일 때는 골뱅이를 입력한 다음에 붙였어요. 그리고 쌍따옴표 요거랑 똑같이 써주면 되죠. 골뱅이 cy.ber.co.kr 또 쌍따옴표.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문자 뒤에다가 이거를 붙였으니까 초이84라는 곳에다가 이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확인을 누르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볼게요. D4부터 D13 영역에다가 이름 정의하래요. 품목으로. 그러면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품목이라고 쓰고 만약에 품모라고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이 품모라고 잘못 쓴 거 있죠? 편집 눌러서 여기다가 품목이라고 쓰고 다시 확인 누르면 입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틀렸을 때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14부터 D14는 여기죠. A14부터니까 여기네요. 여기 A14부터 D14면 여기까지네요. 그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그쵸? 그 다음에 A3부터 J13은 전체 범위인데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지정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시사항 5개를 다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해서 기본 작업 3번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면 합계가 2350이 이 합계 전체 평균 이상인가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 에버리지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글꼴색은 파랑, 세우기는 노랑으로 지정해라. 자, A4부터 F10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변점을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창에다가 우리 여기 보면 합계가 전체 평균이잖아요. 에버리지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요. 합계를 먼저 찍어야 돼요. 합계 첫 번째 셀 F4 셀 찍고 우리 F4 키 있죠? 키보드 F4 두 번 누르면
행 앞에 달러가 지워져요. 사행 앞에 달러가 지워지고 이게 크거나 같다 AVR 평균. 어떤 평균이라 그랬어요? 합계 전체 평균. 이거는 절대 참조로 돼 있는 상태로 냅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이상이다 전체 평균. 이렇게 하면 되죠. 서식에 들어가서 이제 글꼴색은 파랑이고요. 글꼴색은 파랑으로 해주시고요. 채우기 색은 노랑으로 해주시면 되죠. 채우기 색은 노랑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자, 맞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틀린 게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계산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하고 좀 문제가 틀리게 보일 거예요. 기존은 함수마다 표 5개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 표가 하나로 지금 통합되어 있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 시험 보실 때 5문제가 하나의 표로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나오면 당황스러우니까 이걸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ifs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ifs 함수는 2021번에서 새로 나온 함수죠. 그래서 버전업이 되면서 ifs도 시험 범위에 속해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if랑 거의 흡사해요. 는하고 ifs 왼쪽에서 다음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a랑 같다면 뭡니까? a랑 같다면 여기 문제 보니까 지사죠. 지사. if문하고 똑같아요. if랑 똑같고 우리 원래 그냥 if문 할 때 또 if 레프트 쓰잖아요. if만 빼고 그냥 레프트만 써주시면 돼요. 이제 레프트 A4셀의 한 자리가 이번엔 뭐랑 같아요? B랑 같으면 뭐예요? 본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본사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true라고 써줄게요. true, true. 그 다음에 공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true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하겠다. 얘는 지금 C니까 공백이 나오겠죠.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A는 지사, B로 시작하는 건 본사, 나머지는 전부 다 공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 나온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와 사원번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를 이용하여 입사 연차를 구하라. 오늘 날짜는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할 때에는 이어 함수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입사 연도는 사원번호의 네, 다섯 번째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요게 입사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2000을 플러스 해주면 되겠네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한번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사 연차는 이어 오늘 날짜 이거 F4 눌러줘야 돼요. 이거 엔터 치면 몇이 나와요? 2023이 나오게 되죠. 오늘 날짜 연도 빼기 자, 빼기 자 가로 열고 가로 열 필요 없는데 연다고 되니까 열게요. 가로 열고 입사 연도면은 요 밑에 있어요. 사원번호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하래요. 그러면 미드 그렇죠? 그 다음에 사원번호의 네 번째와 두 글자 요걸 말해요. 16 그렇죠? 빼기 더하기구나. 더하기 10, 100, 가로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여기 7이라고 나오고요. 뒤에다 연자를 붙이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뒤에다가 연결연전자 쌍따옴표 연 이렇게 쓰면은 입사 연차가 7년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2023 빼기 2016을 뺀 거죠. 그래서 7년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구해가지고요. 순위가 1이면 별 3개, 2이면 별 2개, 3이면 별 1.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평가에다 입력하래요. 근데 추주 랭크만 갖고 해도 되는데 아니 if 랭크만 갖고 해도 되고 추주 랭크로 되는데 if를 쓰라 그래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추주 랭크부터 해볼까요? 랭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랭크 EQ
연수 성적이니까 94 쉼표 드래그 F4.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한 거예요? 성적을 순위를 구한 거죠. 연수 성적의 순위. 1이면 별 3개가 되고요. 2이면 별 2개. 요 부분을 봐볼게요. 여기서 추주를 넣어보시면 1등이면 미음 한자키 눌러가지고요. 별을 3개. 미음 한자키 별. 미음 한자키 별. 이렇게 별 3개를 넣어주고요. 만약에 2등이면 미음 한자키 별. 복사해도 되고요. 별은 컨트롤 C 이렇게 복사해도 되고. 그 다음에 3위면 별 하나.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1, 2, 3등만 나오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죠. if 에러를 쓰라 그러면 좀 더 쉬워지는데 if를 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if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잘라내기 해볼게요. 자, if 보시면 if 만약에 그렇죠? if 만약에 순위를 구해요. 자, if 만약에 순위가 3등 이하이면 1, 2, 3등이면 방금 아까 했던 거 있죠? 이거 얘를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실행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꼭 if 에러 쓴 것처럼 다음과 같이 공백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문제가 한번 안 풀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순위를 구해서 3등 이하 이게 조건이죠. 순위를 위해서 순위를 구해서 3등 이하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실행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참 1등부터 3등이면 추주를 실행해서 하나, 둘, 1등, 3등 이렇게 출력을 하죠. 만약에 1등부터 3등이 아니면 뭐를 출력해라? 공백을 출력해라.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매치 맥스. 요즘 또 인덱스 매치 맥스도 잘 나오죠. 점수가 근무 점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이건데요. 점수는 그 사원의 이름은 김성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성환을 출력하겠다라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는 인덱스는요. 범위와 행과 열이 나와요. 이 범위는 출력할 부분이 돼서 우리가 이름을 출력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름을 출력할 건데 행을 몇 행이냐 봤더니 이 김성환이 몇 행에 있어요? 2행에 있죠? 선택한 건 1열이죠. 이렇게 되면 김성환이 나와요. 만약에 이게 1이라 그러면 강민길이 나오고요. 이게 만약에 3이라 그러면 세 번째 있는 3행 1열. 그래서 1, 2, 3행, 요게 1열이잖아요. 김세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값은 요게 3이 뭐예요? 2가 돼야 돼요. 왜 2가 돼야 되냐면 근무 점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김성환이니까 이 범위에서 2행 김성환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행값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2행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 2행을 구해주는데 이 2행은 어떻게 구하는지 보시면 매치 맥스가 있어요. 매치를 제가 여기다 따로 한번 써볼게요. 이 매치가 어떤 함수냐면 매치 우리가 구할 값이 100을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무 점수 중에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컴마 정확히 일치. 자, 이렇게 쓰면은 이 파란 범위에서 100이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으니까 2가 나와요. 만약에 이 100 대신 제가 90을 쓰면 90이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있어요. 그렇죠? 94를 써볼까요? 저는 94를 찾을 거예요. 이 범위에서. 여기 있죠?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값을 찾을 거예요. 뭘로 찾아야 돼요? 맥스로. 이 범위에서. 그렇죠? F4부터 F11 범위에서. 지금 요게 100이에요. 100을 여기서 찾겠다. 그리고 결과값은 행을 반환하겠다. 행값을 반환.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대신 방금 그걸 써주면 돼요. 매치, 맥스, 근무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찾을 건데, 어디서? 근무 점수에서, 정확히 일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매치로 우리는 뭘 구했다? 행값을 구했다. 이행. 그래서 이행 1열에 존재하는 값, 요 파란 범위에서 김성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김성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평균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죠. 부서명이 총무부인, 요게 조건이 되고요. 영수선저, 요게 필드가 돼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많이 해봤잖아요. 이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뭐 전체 다 지정해도 돼요. 근데 보시면 연수 성적까지 지정해도 답이 상관없어요. 얘만 포함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 지정해도 되고, 연수 성적 여기까지 지정해도 되고, 필드가 연수 성적이에요. 조건은요, 크리테리아 조건은 부서명이 총무부인,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닫고 엔터 치면 78.333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라운드를 써주고요. 맨 뒤에다 컴마 2라고 써주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출력이 되겠죠. 78.332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된 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표가 하나로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서 데이터 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표는 뭐를 계산하는지 찾으면 돼요. 할부 계율과 이자율에 대한 월 상한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수식이에요. 수식을 여기다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E11셀에다가 는을 한 다음에 C16셀을 클릭하면 요 C16셀에 있는 수식이 여기에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E11셀부터 전체 범위 드래그해서 우리 어디 있어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보면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과 열을 여기서 잘 찾으시면 되는데 이 표를 봐도 지금 행이 뭐냐면 할부 계월이 이게 행이에요. 가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뭐가 되냐면 얘가 뭐가 돼요? 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에다가는 할부 계월을 찍어주고요. 셀을 열에다가는 이자율 5%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행에다가는 24, C에 4셀, 열에다가는 C에 5셀 딱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에 5%, 24개월에 5%면 요 값이 이 값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맞았는지 쓰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서 우리 부분합에 대해서 볼게요. 자, 부분합에 보면 정렬이 있는데 좀 단순 정렬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정렬과 색정렬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렬 먼저 해볼게요. 자, 정렬은 A3부터 H17셀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을 클릭할게요. 분류에 대한 정렬을 먼저 할 거예요. 정렬 기준은 분류이고요. 얘는 제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여기다 쓸게요. 신규, 일반, 우수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추가,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그럼 이 부분이 끝났고요. 고객 이름, 기준 추가 눌러서 다음 기준은 고객 이름이고요. 셀 색이 아니라 글꼴색이죠. 글꼴색이 여기 색 하나 있을 거예요. RGB 0에 176에 80. 자, 위에 표시니까 그대로 냅두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렬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데이터 탭에 부분합을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그룹화 항목은 방금 정렬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 분류로 해주시면 돼요. 분류별. 구매 실적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매 실적 체크하고 총 포인트는 해제하고, 그렇죠? 평균 함수는 평균으로 해줍니다. 자, 확인.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이번에 두 번째 실적 포인트, 잠깐만요. 옆으로 문제를 볼게요. 실적 포인트와 총 포인트의 최대를 계산하래요. 부분합 들어가서 최대를 계산할 건데 실적 포인트와 총 포인트 체크하고요. 구매 실적은 해제하고
새로운 값으로 됐지는 체크 해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부분합이 완성이 됐고요. 이 윤곽기호를 지우기 위해서는 요 개호 그룹에 자, 개호 지우기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윤곽 지우기인데 지금 개호 지우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호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뭐죠? 이 부분합이 원래는 쉬웠는데 여기 뭐예요? 정렬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매크로 첫 번째 문제는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입니다. 그러면 서식을 지정하기 전에 우리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서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할게요. 확인. A3부터 H3 영역은 채우기 색을 노랑에 글꼴색 파랑이에요. 홈에 가서 채우기의 글꼴은 파란색이고요. 요 채우기색, 글꼴색은 파랑, 채우기색은 노랑으로 지정해 주세요. 범위는 해제하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14부터 15, C15에다가 오각형을 그리시고 텍스트는 서식,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범위를 먼저 지정할게요. B14부터 C15. 자, 홈에 가서 삽입에 가서 도형의 오각형 여기 있죠? 기본 도형.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래서 끝까지 텍스트는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홈 탭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시고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서식,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자, 서식을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서식 매크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매크로 이름이 학계예요. 그러면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학계입니다. 확인. 자, D12셀에다가 썸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시험 점수의 범위 D4부터 D11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학계가 구해졌죠.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학계가 다 구했으면 범위는 해제하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E14부터 F15 영역에다가 단추를 넣을 거예요. E14부터 F15 이 범위죠. 개발 도구에서 삽입해서 단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합계 선택해서 확인. 글자는 그냥 쓰면 써져요. 합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합계를 구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크로 두 문제 10점짜리 작업입니다. 차트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차트 작업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필터 기능이라는 거는 이 필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과 판매 수량과 총 판매액, 즉 단가는 없애란 소리죠. 필터 눌러서 판매 단가를 클릭해 준 다음에 해제해 준 다음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판매 수량과 총 판매액만 나타나게 되겠죠. 2번 문제 볼게요. 판매 수량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바꿔라. 그럼 계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 판매 수량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에 보조축을 지정하면 되죠. 체크하고 확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을 체크해 줍니다. 자, 차트 제목에다가 광고 매출 분석이라고 써주시고요. 커서가 깜빡거리면 안 되니까 외곽을 선택해 주시고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16. 굵게는 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로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세로값의 축 단위, 요 축 단위죠. 얘를 기본 세로값의 축 단위를 700만씩으로 바꿀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서 여기 기본에다가 단위의 기본에다가 7 하나 둘 셋 700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세로값 여기는 70으로 바꿀 거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단위의 기본을 7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범례는 이거죠. 범례를 선택해서
글꼴은 바탕체. 크기는 12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차트 요소에서 범례를 클릭한 다음에 위쪽으로 해주면 범례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지시사항 다 끝났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역시 그림을 보면서 뭐 틀린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